네, 반갑습니다. 전기작업실입니다. 오늘 라이브 하면서 궁금하셨던 것들 녹화를 잠깐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할게요. 라이브 채팅 여기 있고요. 채팅 잘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는 도면을 양쪽으로 열어놓는데 그냥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번갈아 가면서 좀 할게요. 자, 지금 우리 스콜피온 킹님께서 질문 주셨던 게 타임차트 두 번째 거에 CDE에 대한 출력을 모르겠다라고 하셨거든요. CDE 자체가 여기에 친절하게 동작 설명 이렇게 조건이 어떻다라고 나와는 있는데 이게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67회 때는 일단 확실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자, 도면을 보면은 타임 차트에서 추론할 수 있는 조건 모두 다 켭니다. 이제 제가 PLC적으로 그릴게요. 여기에 C램프가 이렇게 켜지는 조건이 있을 텐데 우리가 첫 번째 찾았던 조건이 요 조건이었죠. C는 A가 꺼지고 그리고 B도 꺼질 때만 불이 들어온다 라고 돼 있었잖아요. 요걸 써요. A에 B 접점 그리고 B에 B 접점. 또 갑자기 이거 하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요때 보자. 요때도 지금 불이 켜지죠. 요 부분, 그러니까 요 구간이죠. 그러니까 A도 꺼지고 B도 꺼질 때도 불이 들어오지만은 A는 꺼졌는데 B는 켜졌을 때도 C는 불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C는 A는 꺼지고 B는 켜졌을 때도 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해줘요. A는 꺼지고 B는 켜질 때 요렇게요. 이제 이렇게 PLC 회로 딱 그려놓으니까 요 지금 B가 생략되는 거 아시겠죠? 요렇게만 해놔도 이렇게 한 놈이나 지금 요렇게 그린 거나 결국 출력 조건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식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굳이 머릿속에 복잡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있는 조건 그대로 다 달아주세요. 켜지는 조건들만 다 찾아서. 지금 켜지는 조건이 요때 한 조건, 이게 두 조건이죠. 그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66회 것들은 대부분 이거 B도 안 했구나. B도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B가 켜지는 조건 볼게요. A랑 B, A, B가 꺼졌을 때 똑같네요. 그 다음에 요때 조건이 바뀌었죠. 지금 A, B가. 근데도 얘 켜져 있죠. 이 조건도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E도 마찬가지예요. PLE 램프도 A, B가 모두 꺼졌을 때, 그죠? 쭉 가다가 조건이 여기서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 또 들어오죠. 보니까 A랑 B가 꺼졌을 때 들어오고 또 A랑 B가 꺼졌을 때 또 들어와요. A랑 B가 꺼졌을 때 쭉 들어옵니다. 위에 조건이 아무리 찾아봐도 A랑 B가 꺼졌을 때만 얘가 들어오네. 그러면 요 놈 자체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 조건만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병렬로 요렇게 여러 개 달아주시면 돼요. 67회 거 볼게요. 제가 67회 거. 요 지금 조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에 안 써져 있어요. 주소가 없었습니다. PLC가 불 들어오는 조건 볼게요. 지금 PLC 자체가 A, B가 모두 꺼졌을 때, 그죠? 그러다가 또 여기 불 들어오는데 B가 A는 꺼지고 B는 켜졌을 때도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도 같은 조건이네요. 그리고 여기도 첫 번째랑 같은 조건이죠. 여기랑 쭉 가서 여기도 두 번째 요 조건이랑 같은 조건이니까 패스. 여기도 같은 조건, 여기도 같은 조건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밖에 없는 거예요. 자, C 램프 자체가 지금 67회 2일차 거는 C 램프 자체가 A랑 B가 모두 꺼졌을 때랑 플러스 A는 꺼지고 B는 켜졌을 때 요 조건인 거죠. 네. 요 조건대로 그대로 그냥 PLC에 작성해 주시면 돼요. 굳이 추론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PLD도 볼게요. 얘가 A, B 모두 꺼졌을 때, 그죠? 쭉 가다가 A, B의 조건이 달라졌는데도 켜져 있죠? 그러니까 이 조건도 가져가야 돼요. A는 켜지고 B는 꺼졌을 때. 그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두 번째 조건이랑 같죠? 요 조건이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같고, 여기는 첫 번째 이쪽하고 같죠? 그러니까 결국 얘도 쭉 해봤자 D 램프는 A도 꺼지고 B도 꺼지고 또는 A는 켜지고인가? 보자. A 요 조건이니까 요 조건이니까 A 켜지고 B는 꺼지고 A는 켜지고 플러스 B는 꺼지고 요 조건이네요. 그러니까 PLD는 요렇게 PLC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PLE 볼게요. 자, PLE가 여기 조건이죠. A 그러니까 A A 도트 B바
A 도트 비바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A 바 B 도트 B 플러스 혹시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조건 같은 조건 요거랑 같죠. 요거랑 같고요. 여기랑 같고 쭉 갑니다. 얘도 요 조건이랑 같죠. 얘도 요 조건도 요거랑 같고. 그러니까 결국 얘도 두 가지네요. 이 두 가지 가면 됩니다.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조건을 찾으려고 보면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요 내용을 바탕으로 빠르게 볼게요. 근데 보나 안 보나 결과는 똑같을 거라서 그냥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개 회차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생각보다 저기에 투자를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고. 아까 그리고 우리 오늘 69회 3일차였나요? 아까 해달라고 하셨던 게 69회 3일차 2번 69회 도면 3일차 2번 이게 뭐였더라? 노가다 하시면 되는데 이거 왜 어디가 안 되시던가요? 조건 찾기가 혹시 힘드셨나요? 69회 시험 치신 분 계십니까? 저희 채팅방에 69회 3일차 때 또는 69회 때 문제가 이렇게 동작 램프에 대한 주소가 좀 달려 있었나요? 69회면은 작년 상반기 거네요. 달려 있다라고 하면 이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게 왜 힘드셨을까? 이 PLC 자체가 정리를 한번 할게요. 그렇구나. 이거를 맞네. 이게 콘텐츠네요. 요거는 영상으로 편집해서 한번 올리든가 해야 되겠다. 출제 분석을 해볼게요. 출제 분석. 이 출제 분석이 중요하죠. 첫 번째 유형 자체가 대표적으로 타임 차트 첫 번째 거는 출제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순차 점등 또는 순차 소등 이런 것들 단순하게요. 두 번째가 점등 중간에 소등 스위치 입력 시 점등을 멈추고 즉시 순차 소등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 난이도는 얘가 좀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타임 차트 2번을 한번 봅시다. 대표적으로 일단 66회 그렇죠.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사칙연산. 그 다음이 램프 선택. 램프 선택이라고 할게요. 3번이 진짜 이 너무한 문제예요. 버튼 누른 시간 그거죠. 너무한 거 아니에요. 4번이 이번에 71회 1일차 건데 제곱이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어차피 사칙연산에 들어갈 거니까 뺄게요 그냥. 타임 차트 두 번째 거는 출제 유형 자체가 세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이것도 한 번 70회 때 한 번 나오고 71회 3일차 때 한 번 나왔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만성이 돼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구분하실 때 사칙연산 같은 경우는 램프 A와 그 다음에 B 램프만 사칙연산이 되고 CDE 같은 경우는 그냥 A의 반전, B의 반전 이런 수준이라서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램프 선택 같은 경우는요 A 버튼 입력으로 또는 어떤 버튼 입력으로 동작 램프를 설정하는 류의 문제예요. 대표적인 게 제가 합격했던 68회 2일차 그런 문제들이죠. 보여드릴까요?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램프 A의 동작 조건이 PBB의 입력이 1이고 PBA의 입력 횟수 1회당 1초만큼 PBC의 입력으로 동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PBB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어느 램프 켤 건데가 되는 거고 PBA는 얼마만큼 켤 건데가 되는 거고 PBC는 램프 이제 점등 시작할 건데가 되는 거죠.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거죠. 그리고 버튼 누른 시간 같은 경우는 유형 자체가 최근에 나온 거니까 솔직히 어렵지도 않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게 문제는 올림 할 거냐 반올림 할 거냐 버림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조건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 그런 정도입니다. 자, 지금 질문 주셨던 그 69회 3일차
타임차트 두 번째 요런 거 같은 경우는요, 어느 램프 켤 건데는 아니지만 램프가 지금 보자, 어느 놈이더라. PBA 입력으로, 그렇죠, PBA 요 버튼을 누르는 거에 따라서 어떤 모양으로 동작이 될 건데가 결정나는 거죠. 그러니까 램프 선택하는 정도의 요런 유형들은요, 동작의 경우가 정해집니다. 아무리 해봤자 5번이에요. 대충 이해되시죠? 사칙연산 같은 경우는 한 번 누르고 100번 누르고 10,000번 누르고 10만 번 누르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조건들을 전부 PLC 프로그램으로 다 짤 수가 없으니 사칙연산을 통해 가지고 어떤 조건을 만나도 공식화 시키는 거죠. 얘들도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동작이 결정나고 경우의 수가 딱 정해진 애들은 노가다로 가시는 게 빠릅니다. 제가 이걸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NC G코드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냐면, 지금 제가 이 키보드에 숫자 키패드가 없는데 G40, G49, G80, G17, G90, G54, G0 요래 받고 시작합니다. G28, Z0, G28, G91, G28, 이것도 안 한지 오래되니까. 그 다음 G91, G28, X0, Y0 거의 이걸 다 받고 시작해요. 그리고 뭐 GT1, M6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코딩 하는 순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기계 가서도 안 보고 때리거든요. 키보드 치듯이. 얼마나 익숙해져 있으면. 이렇게 해서 시스템적으로 내가 원하는 동작이 나오는지를 보고 불필요한 코딩들을 지워요. 중복되는 것들을 이거 지우고 이 지웁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딱딱딱 지우고 나가요. 제가 지울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완벽한 프로그램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짜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정할 것까지 생각을 안 하면, 만약에 수정이 딱 걸리면요, 멘탈 터집니다. 못 보거든요. PLC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가 미친 짓 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짤 필요도 없어요. 자기 눈에 얼마나 익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예전에 제 동기 형님께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시더라고요. 여기에 보통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타이머를 제가 달고 가잖아요. 이게 제 포맷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쯤에 이렇게 박으면 한 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포맷을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 딱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타이머를 이 두 줄 자체가 타이머를 돌리는 건지 내가 자기유지를 건 건지 구분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요렇게 하면 얘는 자기유지고 얘는 타이머인 거예요. 구분이 굉장히 빨리 가죠. 저만 그런가? 수정이 쉬워집니다. 내 눈에 익고 내 눈이 읽기 좋아야 수정이 빨라요. 그래서 제가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단순화를 시킬 수 있는 건 시키지만은 내가 가독성을 떨어뜨리면서까지 시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노가다 때리기가 좋아요. 제가 이거 지금 요 부분도 진짜 PLC를 학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거 조건 다 잡아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어려운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노가다로 알려드렸을까요? 생각을 편안하게 하시라고요. 열린 마인드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 타이머 카운터라고 요런 거 밖에 없어요. 지금도 제가 영상 아마 짰던 거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까지 조건을 복사해 가지고 지금 계속 복사해서 붙여 나갔을걸요 아마.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동작이 오동작 나는 경우도 없이 한 번에 프로그램이 가능해요. 이게 약간 약 파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제 말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타임차트 첫 번째, 사칙연산 하듯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제곱 나왔을 때도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리뷰를 할 때도 그랬지만은, 오늘 시험 치신 분들 혹시 동작 되신 분 있나요? 라고 해서 동작 되신 분 여쭤보면 전부 다 노가다로 했습니다. 합니다. PLC를 잘하는 사람이 시험을 붙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험은 시험일 뿐입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전기기능장이 일을 안 하고 그냥 나 만족감에 이게 제일 어렵다며, 그럼 내가 제일 어려운 거 따줄게, 이렇게 하는 분 잘 없어요. 거의 쓰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전기에 대해서 공부하실 것 같으면은 자격증 취득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실무 공부랑 시험 공부는 다른 거거든요. 엄밀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같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시험은 시험일 뿐이니까 시험에 맞게 생각을 하시는 게 시험을 제일 빨리 붙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그냥 그렇게 경험이 들더라고요. 이게 유익한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PLC를 아무리 해도 안 되시는 분은 또 안 되시더라고요. 좀 안타깝기도 한데 뭐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한번 이게 왜 안 되는지는 저도 공감을 잘 할 수가 없어서, 낯설어서 안 되는 거는 있어요. 그거는 뭘 해도 다 낯서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방법은.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게 복잡하다 싶으시면 본인의 스타일로 맞게 바꾸시면 돼요. 설마 시퀀스 회로가 뭐 복잡한 회로는 해석하실 필요 없으시니까 전기 기능사 실기 수준의 시퀀스 정도는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전기 기능장 시험은 최소 그 정도는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게 기본적인 소양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PLC 자체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시퀀스를 다시 한번 조금 공부를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킹님, 그거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개인의 역량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혹시 손 드라이버 쓰시거나 아니면 전동 공구를 쓰실 때 자꾸 선이 빠진다고 꽉 조으시는 분들 있죠. 그게 오히려 안 좋습니다. 선이, 그러니까 제가 단면을 그릴게요. 이건 제가 기계 전공이라서 제가 요런 거 잘 파악하거든요. 딱 보면은 단자대가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를 이제 십자 드라이버,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해갖고 십자 드라이버를 돌릴 수 있겠죠. 전선이 여기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들어가면 얘를 잘 빠진다고 생각을 잘 빠지지 않게 하려고 얘를 꽉 누른다 아닙니까? 그러면 구리가 압착된다 생각을 하잖아요. 압착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옆에 자체가 막혀 있질 않아요. 구리가 도망갈 자리가 없으면 압착이 돼요. 눌러지거든요. 근데 구리가 도망갈 자리가 있으면 얘가 결국 이 짜부가 나서 온전한 단면이 아니고 이렇게 돼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눌러지는 면적이 여기서 요까지, 여기서 요까지 요렇게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근데 이 자체가 여기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 얘가 압축을 하거든요. 압축을 하면 구리가 압축된 만큼 반발력을 줍니다. 근데 여기는 도망가죠, 이만큼. 그죠? 그러면 눌리는 면적이 같다 하더라도 이 압력, 누르고 있는 압력이 전부 이쪽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럼 얘 자체가 전선이 쏙 빠집니다. 이런 경험들 있으실걸요? 생각보다 나 겁나 많이 쪼았는데 빠지던데? 그런 경우들 있으실 겁니다, 아마. 그게 그러니까 너무 세게 쪼우는 게 안 좋습니다. 도망갈 자리가 있는 곳들은. 그래서 이거는 이 연습하실 때 제가 옆에서 봐야 돼요. 옆에서 봐야 선을 너무 세게 쪼으신다고, 그럼 단자대가 파손날 수도 있고 잘 빠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좀 안내를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적당히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적당히가 연애만큼 어렵습니다. 이게 연애만큼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여러 사람이 동일한 공구를 쓰는 게 좋아요. 동일한. 그래야 동일 토크가 나와요. 가이드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공구는 한 5 정도에서 오늘 조금 얘가 뭔가 약한 것 같은 불안함이 느껴진다 정도 하면 7입니다. 그 이상은 추천 안 해요. 절대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죠. 이게 그래서 이 스터디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스터디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희 작업실에 지금 일정표를 잡아가지고 연습 오시라고 했는데, 웬만하면 동일 날짜로 제가 이렇게 오시라고 하는 이유가, 동일 시간으로 오시라고 하는 이유가, 개인적 시간이 많이 안 되시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 작업실에 이렇게 6자리가 있습니다.
가운데 자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작업을 하시는 거죠. 물론 본인 연습하기 때문에 뭐 여기 있으신 분이 여기 있으신 분 연습하는 거 못 봅니다. 못 보는데 시험이 이제 연습이 다 끝나잖아요. 끝나면은 이분이 실수하는 케이스, 이분이 실수하는 케이스, 이분 실수가 몇 가지씩 나오거든요. 나는 연습을 한 번만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 실수를 여러 번 간접적으로 체험하기가 돼요. 이게 진짜 큽니다. 그러면 제가 이분한테 가서 거기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겠죠. 이분 실수한 거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겠죠. 물론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가서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한 번을 내가 연습했지만 마치 4번 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와요. 이거 연습 왜 하시는데요? 연습을 실수를 줄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실수를. 작업형 시험들은 전부 다 내가 그런데 간혹 잘못 연습하시는 부분들이 간혹 가다가 실수가 나올까봐 너무 삑삑이를 자주 찍어 보시거나 도면을 한참 쳐다보시다가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연습 때 믿고 그냥 실수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가보세요. 그래야 실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압니다. 그럼 한번 나왔죠? 이 실수가 나의 착각인지 아니면은 제어판 결선의 시스템이 잘못된 건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시스템이 잘못된 거라면 시스템을 수정하는 게 맞고, 내 실수라면 그 실수를 조금은 유념을 하면서 연습을 하다가도 안 잡히면 시스템화 시켜야 돼요. 아예 이 실수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넣어서 연습해야 된다는 얘기죠. 킹님, 그 부분은 제가 이거는 직접적으로 영상으로 설명을 드려야 돼요. P가 나고 디귿자 모양 긴 놈 작업할 때. 네. 그리고 모양을 굳이 잡으실 필요가 없으실 겁니다. 잡을 이유도 없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험 때 PLC 테스트 하는 방법이요. 그거는 PLC 입력과 출력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기는 한데 그 이상 테스트는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입문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시험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연습을 하시면서 경험치로 쌓아서 가시라고 그냥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드리는데,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시험 전주죠. 이제 일주일 전인데 PLC가 동작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PLC 자체가 이게 말이 되나? 왜 출력이 안 나오지?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시험은 아니고, 그러고 나서 이제 PLC를 가져다가 프로그램을 열어봤거든요. 열어봤는데도 프로그램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출력이 안 나와요. 와, 왜 이런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자동 제어하는 형님께 전화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PLC 안에 접점 고장 났다고, 릴레이 고장 났다고, 그거 수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시험 전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있죠. 그 사실을 시험 전주에 파악을 못했으면 시험 당일날 그냥 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PLC를 너무 스트레스 많이 주지 마세요. 혹시 모릅니다. 고장날 수도 있어요. 아무런 충격을 주는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이에요. 진짜 운빨 시험이거든요, 이거. 그럼 감독은 그거 다 이해해 주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진짜. 네, 재수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PLC를 2대를 챙겨 가시는 게 좋긴 한데, 솔직히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PLC 한 대 사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 작업실은 PLC를 빌려드리기도 합니다. 예, 킹님 맞아요. 합판 재질 너무 안 좋아요, 요즘에. 너무 안 좋아요. 이게 납품업자들이 합판 가격을 좀 떨구려고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합판이 최소 12T는 돼야 되는데 지금 시험장에 지급하는 게 9T, 8T 이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나무가 뭐 인도네시아산 볼리비아 뭐라 하더라, 보르네오 뭐 어디 나무 합판이라서 좋은 겁니다 라는데, 뭐 인도네시아산은 나무는 전부 다 이 수목의 단단함이 일정하게 나오겠습니까? 이 나무 다르고 저 나무 다르겠죠. 근데 합판 재질이 너무 안 좋기는 해요. 진짜 2-3번 하고 나면 못 쓸 지경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짜증나죠. 웬만하면은 스터디를 하십시오. 저희 작업실에 굳이 안 오셔도 되니까 스터디 하시고, 시험 날짜가 동일하지 않다면은 옆에 분들 PLC를 빌려서 예비용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안쪽에서 쥐꼬리 접속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뭔 짓을 하셔도 돼요.
그거 안 열어봅니다. 열어봤을 때는 이미 뭐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누가 거짓말 하지 마라. 너가 지금 내 떨굴라고 지금 뭐 동작 테스트 때 문제 없었는데 박스 열고 지금 전기 테이프 누가 감아놓고 지금 전기 테이프 작업했다 하고 우기는 거지 라고 우기십시오. 네, 그 SP 단자 그 내나 저기 그거 잠깐만요. SP요? 지금 저기 PLC 접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요즘 소방 공부를 하고 있어서 SP 보는 순간 지금 스프링클러인 줄 알았습니다. TB3. 그 SP가 이 도면 얘기하시는구나. 잠깐만요. 제가 그게 몇 번 도면이었더라. 2번이었나? 2번은 아니고 또 설마 또 1번 건너뛰었는데 또 1번에서 나오는 건 아니겠지. 3번이 예 3번. 네, 이거 스페어 단자거든요. 비워두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 스페어에 여기는 P 이래갖고 이제 접지죠. 스페어에 전선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워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워놓는 게 맨 끝으로 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그 결선을 하실 때 이 제어함이 이렇게 있고 TV2, TV3 이렇게 나가서 여기 TV3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TV3가. 그럼 TV3를 제가 확대를 좀 할게요. TV3가 요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플라스틱이 있고 플라스틱이 요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죠. 마치 사진을 찍은 것처럼. 멍청하게 사진이 있는데 요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퀀스 도면에서 L1, L2, L3 들어가고 여기 스페어였죠. 그러면 L1, L2, L3의 스페어를 맨 마지막으로 빼셔야 돼요. 근데 그래 L1, L2, L3 스페어를 여기로 둬야지 실격입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잠깐만요. 이거 그리고 제가 저번에 리뷰 때 설명을 드렸는데 흑색, 회색, 갈색이잖아요. 그러면 TV3도 여기가 이제 이래 나오죠. TV3가 전선이 나오면은 시퀀스 상에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 이게 갈흑회로 들어가면 안 돼요. 흑회 갈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시퀀스가 흑회 갈 이 순서로 꼽으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흑회 갈 순서로 꼽아야 돼요. 그러면 TV2 같은 경우는 UVW 이렇게 들어있죠. U는 당연히 갈색, 흑색, 회색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TV2는 여기 달리겠죠. TV2를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갈, 흑, 회, 녹황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시퀀스에 표시된 순서대로 꼽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네, 무조건이요. 여기는 비우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비워야 됩니다. 그거 외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제가 이 시험을 다시 치러야 된다면 합격할 자신이 없다 그랬는데 이 짓을 매번 하다 보니까 어쩌면 합격할 수 있을지도 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해요. 오히려 공부가 시험이 다 끝나고 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